부모님들이 초등자녀 혹은 중등자녀를 가지신 경우는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연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한 학생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까지고요. 2등급이 누적해서 34%까지입니다. 3등급은 66%까지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세 가지를 가진 아이들은 고교학점제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서 1등급이 돼서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공부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머리는 아이가 개념을 배우면 빨리 이해하는 개념 이해력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뜻하죠.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누적된 학습량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 혹은 미취학부터 누적된 학습량을 통해서 지금 시점, 중학교 시점이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이론이 있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반복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쪽으로 가는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돼서 더욱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누적된 학습량으로 아이들이 많이 연습하면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잘 해내게 되는 거죠, 공부를. 세 가지 요건이 있는 아이들이 요새는 상위 10% 안에 들어서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만 있는 아이들도 꽤 많죠. 이런 아이들은 보통 2등급, 100분위로 치면 누적해서 34% 안에 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 아이들은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중에 머리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성실하다. 지금 시점에서 성실하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 자, 그러나 누적된 학습량은 없다. 미취학 초등부터 누적해서 열심히 한 학습량이 없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얘가 공부머리도 어느 정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신은 잘 안 나옵니다. 내신이 좋게 나오지 않아서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가지는 잘 못하고요. 보통 재수를 하게 되죠. 누적된 학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시로도 한 방에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재수 혹은 삼수까지 해서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공부머리도 있고 성실하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시작해도 어느 정도 명문대를 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았죠. 근데 요새는 공부를 하는 시점이 정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그 누적 학습량을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의 공부를 안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거의 놀기만 하고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좀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저 때는 명문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좀 어느 정도 공부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미취학 초등부터 누적된 학습량이 없으면 좋은 대학을 한 번에 가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재수 삼수까지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공부머리도 있고 누적된 학습량도 있는데 얘가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적된 학습량은 미취학 초등부터 어쨌든 끌고 가면서 얘가 학습량이 만들어진 거죠. 초등학교 때도 심화나 극심화까지 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메이드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시점이나 이런 데 성실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태도도 안 좋아. 자, 이런 경우는 사춘기랑 맞물려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보통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과목에 대한 내신이 좋지 않고 전 과목에 대한 수능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머리도 있고 어렸을 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감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논술을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성실과 누적된 학습량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공부머리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죠? 아이들이 나름 엄마의 관리하에 멘탈 유지하면서 초등부터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얘가 또 성실해요. 근데 공부머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 최상위 그런 거 풀 때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도 쌤수학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좀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누적된 학습량이 있고 어느 정도 성실한데 공부머리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문과를 가게 됩니다. 일반고 문과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문과 쪽 특목고를 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문과 쪽 대학을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이제 게임도 하고 불성실하고 학원도 가서 숙제만 꾸역꾸역 하고 이런 아이들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상태죠.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5등급제에서 3등급에 해당이 되는 성적을 받습니다. 3등급이 100분위로 34에서 66%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대학이 없죠. 뭐 지방 사립대나 2년제를 가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가진 않고 재수나 뭐 삼수까지 해서 지방 국립대나 인서울 중하위권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5등급도 있겠죠. 고교학점제가 5등급제니까 4, 5등급은 100분위로 하위 34%까지인데요. 자,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과목은 거의 수포자가 됩니다. 보통 일반고 기준 수포자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 아예 특성화고 진학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